버스 문턱 넘어 마음의 벽을 넘어 우리 같이 버스 타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버스랑 베프데이. 네, 김나연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스튜디오 949에서 진행되는 버스랑 베프데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저상버스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 버스랑 베프데이. 오늘은 교통약자 특별 이동수단인 두리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라 아나운서님은 길에서 두리발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도로에 두리발이라고 적혀져 있는 차가 지나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두리발은 어떤 차량인가요? 네, 두리발은 2006년 출범한 부산 장애인 콜택시인데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분홍색 띠를 두르고 있는 흰색 승합차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차가 바로 두리발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2019년부터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현재 약 220대의 두리발이 운행 중이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 두리발팀 심기민 팀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있고 이와 별도로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해 자비콜과 등대콜 택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2850대의 콜택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중증 장애인 중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지체, 지적, 자폐가 있으신 분과 일시적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65세 이상 요양 등급 1급에서 3급 중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거주지 제한은 없고 타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도 이용 대상 등록을 하시면 부산에서 저희 두리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 두리발에 대한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두리발을 이용하면 교통약자들이 정말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두리발은 일반 택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약자들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이 두리발은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네. 두리발 차량이 근처에 있으면 빨리 배차되고 없으면 배차에 몇 시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용자들은 두리발을 예약하면 오랜 시간 뒤에 도착하거나 이 늦게 도착할 것을 예상해서 빨리 예약하면 바로 도착하기도 하는 등 시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휠체어 이용자 성희철 씨는 두리발 예약을 위해서는 신의 한 수를 더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배차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도 한데요. 네. 두리발을 운행하시는 신영교 기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 환희,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배차를 담당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라서 자동 배차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고객들이 보통 전화를 하시면은 접수를 하실 때 1번 순번이 있습니다. 보통은 순번대로 타시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는 저희들이 손님이 내리는 목적지 기다리는 손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접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일순위에서 차를 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오래 기다린 손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야 한 분을 더 빨리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전략도 되고 기름 소모도 그렇고 시간 전략도 되고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렇게 배차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는 교통약자들은 차라리 몇 시간 일찍 가서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셈이니 정말 비효율적이죠. 네. 하지만 두리발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탑승할 수 있어서 주변의 눈치 때문에 버스 대신 두리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두리발 이용자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강기문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용을 했고 아무래도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를 부르면 교통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탑승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최소 30분 늦으면 1시간 반 이상도 기다리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없고 또 미리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너무 늦게 갈 수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네, 강기문 씨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버스 대신 두리발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리발이 있는데 왜 버스를 타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버스랑 베프데이 방송 후에 이런 반응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두리발 이용에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강기문 씨는 더 많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를 열심히 탑승해서 버스를 타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강기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면이 또 넓어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장애인들도 좀 편안하게 타고 이제 시민분들도 좀 탔으면 그냥 반갑게 좀 맞이해서 서로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시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에 대한 소개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을 선택할 때 저상버스도 당연하게 고려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버스랑 베프데이 매주 화요일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날입니다. 오늘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신다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랑 베프데이는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김나연 PD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